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반등이 좀 나온 암호화폐 시장,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증시에 간섭이 없기 때문일까요? 힘을 내주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16,727달러, 이더리움 1,21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되는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3년도에 미국 경제,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대형 은행들 중에 70%는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바클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TD증권, UBS 그룹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70%가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인데 그 이유들은 바로 다음과 같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2조 3천억 달러까지 부풀었었던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이 1조 2천억 달러로 감소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침체,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 등 미국 경제의 위험 신호들이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다. 특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0월달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통계를 보시면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의 저축은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전기세라든지 기존의 공과금조차 내지 못하는 가구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른 설문조사를 유튜브 방송에서 얼핏 지나가다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2023년에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경기부양책, 스티뮬러스책, 돈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공짜 돈에 맛을 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 대형 은행들,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5% 높은 수준에서 마감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과반수 이상이 상승 쪽에 표를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어서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미국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및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한번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문가는 무엇인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크로 환경, 이렇게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고위험 자산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잡코인들도 많다라는 소리인데 자금 및 수요 부족으로 포기하는 프로젝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격차는 계속 줄어들겠지만은 즉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가격적인 강세를 더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시총 1위로 등극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주요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전환될 것, 스타크넷, 지싱크, 아비트럼 등 주요 레이어2 토큰이 출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해소되지 않은 잠재적인 악재가 있죠. 바로 베리실버트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입니다. 윙클보스 쌍둥이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들이 베리실버트에게 다가오는 8일까지 돈을 갚으라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운영하는 제미니 언 서비스, 당연히 제미니 거래소 사용자들이 돈을 맡겨놨는데 그 규모가 무려 9억 달러 상당인데요. 이 9억 달러 상당을 빨리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 왜 우리 고객들 돈 들고 가서 안 돌려주냐? 윙클보스는 이미 여러 차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문제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윙클보스 트윈즈 이야기하기를 야 베리실버트 변호사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고객 자금을 돌려줄 방안을 즉시 내놓으라 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제네시스 트레이딩으로부터 16억 8천만 달러를 빌렸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맞네 틀리네 말이 많은 사항입니다.
자, 일단 다가오는 8일까지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베리 실버트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이라도 나게 되면 재미니까지 크게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네크 전략 어드바이저인 가버 거백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정직하고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지분을 판다면 기꺼이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자, 그러자 2023년도에도 신나게 발동을 걸어보는 아가리선 저스틴 선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후오비 거래소는 제미니 및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부채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가리만큼은 최상품. 실속은 빵점 저스틴 선. 그래도 부자죠.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저스틴 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 기고자인 코인 루팡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었었던 장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는 무려 34,000에서 52,000달러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물렸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봤을 때 이런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 패닉셀을 하고 있다. 이는 바닥이 다가오고 있는 신호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놈의 바닥 지겹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온체인 분석을 봐도 이래저래 헷갈리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은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 숫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3년 이래 가장 적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밝혔었는데 그만큼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내다 팔았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반면에 소량의 비트코인 보유자들, 비트코인 0.1개, 0.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매거진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홍콩의 주식 중개인 및 브로커들은 홍콩에서 조만간에 발의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친암호화폐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 및 발효가 되자마자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그리고 트레이딩을 추천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홍콩 쪽을 통해 가지고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중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금액들과 사람들이 홍콩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쪽에 돈을 밀어넣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 살짝쿵만 가져보도록 하고, 이어서 구독자 무려 44만 2천명을 가지고 있는 유명 분석가 및 유튜버 인베스트 앤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하락하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모든 기술 지표가 바닥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다가오는 3월 상하이 하드포크 후에 스테이킹 물량이 출금 가능해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단순히 희망 회로에 불과한 것일까?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 뽀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횡보 및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일시적 저점을 형성할 것이고 2분기는 안도렐리로 3만에서 3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회복,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며 하반기라고 볼 수 있는 3분기에서 4분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및 위기로 마지막 하락을 비트코인이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감기가 시작되는 2024년, 2025년에는 대규모 슈퍼 초 울트라 강세 사이클로 비트코인이 25만에서 3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역시 지금 상황에서 존버 및 장투자들이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음 반감기죠. 그때까지 열심히 물량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또한 비트코인의 채택률도 많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4년 주기 관점, 올해 바닥 나온다라고 어제 저도 공유를 했었던 렉트캐피탈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바닥이 나오는 올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좋은 기회다. 2015년 바닥 후에 양봉 캔들의 몸통 상승률은 36%, 2019년도에는 97%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내년 혹은 내후년에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마이클 반데 포페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어제 렉트캐피털 분석가가 공유한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3,900달러까지 일단 열려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아직 찍지 않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석가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으려면 미국 증시가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어줘야 된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을 해줘야 된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이 나온다면 16,600달러에서 16,500달러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어제 분석 있었죠. 일단 17,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외에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비트코인 상승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만약에 비트코인이 17,000달러를 제끼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 스탑로스 헌팅, 쇼치고 있는 사람들의 뚝배기를 날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아마도 여기까지는 고의적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펌핑을 이끌어내면서 청산을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만큼이나 많은 분석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펌핑. 마찬가지로 지속 펌핑이 나오면서 1254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사토시 차트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 깨고 올라가면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난리가 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다가 이 새로운 코인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펌핑을 먹고 있다라는 빕이라는 AI 코인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절대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라고 잠깐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되 새로운 프로젝트 어디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아보시면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짜장면 먹을 거 컵라면으로 대체를 하시면서 한 몇만 원만 소액으로다가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국내 닭사라 불리는 양아치 거래소들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써니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빡치게 만들고 있는 사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사기 소식,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에는 리딩방 사기, 20대와 공범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70여 명에게 무려 41억 원을 뜯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 돈을 탕진하다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놈들은 이러한 수법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아가리를 정말 잘 탄다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유명 SNS,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들과 친목을 쌓고 이들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물색했다라는 것이죠. 인플루언서들만 믿었었던 투자자들은 돈을 몽땅 맡겼다가 전부 다 날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41억 7,800만원. 이거 이제 어디다가 잘 짱박아 놓고 한 몇 년 빵에서 살다 나오면은 은퇴할 수 있는 것이죠. 깜빵 가면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역시 당하는 사람만 괴로운 대한민국,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토마토 채널 부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